안녕하세요. 어, 코리아 서킷 ERP팀 권순철 수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올해 상반기에 개발한 인플럭스 시스템에 대해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플럭스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인터플렉스사와 인플럭스의 합성어로 원자재 가격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 회사는 금, 은동, 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해서 원가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세 정보를 얻으려면 그 LBMA, 코미스, EIA 등 여러 사이트를 각각 확인해야 해서 그 비효율이 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발주 타이밍을 잡을 때 최신 가격과 과거 추이를 동시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화면에 모든 원자재 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인플럭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에지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 구매 담당자가 각 사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시세 정보들을 집계를 해서 수기로 그래프를 만들고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매주 이제 임원급 회의 때 우리가 이제 시세가 어디니까 언제 구매를 해야 적당한 시세에 구매를 했다라는 이러한 그 정보들을 매주 이렇게 수기 작업을 각 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이제 에지지의 내용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플럭스는 오라클 에이펙스 24.2 버전으로 개발을 했고 19C 세컨드 에디션 버전의 DB를 사용을 해서 약 2주간의 개발 기간 동안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 품목은 총 11개의 품목의 시세를 수집을 하는데 금 같은 경우에 뉴욕 코맥스와 런던 LBMA 두 곳에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동, 알루미늄, 은, 텅스텐 이런 것들은 한국 광물자원공사의 사이트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나프타, 두바이유, 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통상부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라든가 국제유가는 미국의 EIA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유황 같은 경우는 중국의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그 사이트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 주기는 품목마다 다른데 금과 환율은 30분마다 그리고 광물 자원들은 일자별로 그리고 유가와 펄프 그러니까 브렌트유와 펄프는 월별로 수집 주기가 이렇게 그쪽에서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월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레이어는 데이터 소스 레이어인데 뭐 야후 파이낸스라 LBMA 그리고 코믹스 등과 같이 6개의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집 스크립트 레이어에서는 이 DB 서버와 같은 서버 내에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서버의 파워쉘로 작성한 4개의 스크립트들이 이제 각 소스에 웹사이트의 소스에서 데이터를 파싱을 해서 에이펙스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패치 골드와 패치 매트리얼이라는 이 두 개의 스크립트가 30분 단위가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에 의해서 자동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 하단의 두 개의 스크립트는 일회성으로 25년 11월 이후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건데 이건 한 번만 사용을 하고 30분 주기로 두 개의 스크립트가 계속 꾸준히 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레이어로는 에이펙스 DB 레이어인데, 어, 시세 통합 테이블과 환율 테이블, 이 두 개의 신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라클 EBS로부터 PO 정보를 인터페이스 받아오는 발주 접수 테이블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인터페이스 받아오는 테이블이고, 그래서 총 3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레이어는 이제 ORDS 레이어인데, 요거는 이제 ORDS를 어떻게 개발했냐, 이제 대시보드 창과 여러 개의 품목별 시세 상세를 분석하는 화면, 그리고 월별 통계 비교 분석하는 화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페이지들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보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에이펙스 화면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 4개의 주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화면으로 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시보드는 금시세를 중심으로 런던과 뉴욕 시세와, 그리고 이 7일 이동평균, 그리고 환율이 적용된 원화 환산 가격, 마지막으로 이 발주일자를 우리가 언제 발주했냐, 적당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에 발주했냐를 볼 수 있도록 한 화면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급 품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시세가 고가 원료인데, 이게 이제 내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최적의 타이밍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 화면의 핵심 목적입니다. 각 그래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상세 페이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추이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메뉴로는 광물 자원별 시세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이제 이 품목별로 월 평균 추이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11가지의 광물 자원별 시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광물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리전 타이틀이 동쪽으로 바뀌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기준월 대비, 잠시만요. 하단에 이 기준월 대비 분석 리전은 전월 대비 또는 전전월 대비해서 이 추이를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의 이 그래프는 이 기준월 대비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리전으로 선택한 월을 기준으로 과거의 각 월과 가격 변동을 좀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어, 차트의 이 Y축이죠. Y축의 최소값, 이 최소값을 데이터 범위에 맞게 동적으로 세팅하는 게 에이펙스 차트에서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 값을 만약에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0이 최소값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상단에 이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이를 동적으로 민값을 세팅하는 걸 좀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페이지에 그 비포 헤더 프로세스에서 민값을 히든 아이템에 저장을 먼저 하고요.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 쿼리 범위에 따라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조건이 바뀌는 애프터 다이나믹 액션 쪽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짰는데, EL.OJ 차트라는 이
API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Y축의 민값이 동적으로 바뀌고자 할 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이 그래프가 좀 확대돼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일자별 광물 시세 페이지인데요. 앞서서 4개 레이어 중에 스크립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적재된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시 데이터죠. 이 데이터는 실무 책임 담당자가 데이터 검증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어, 뭔가 검증하거나 데이터를 작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 만든 페이지입니다. 이 패시 서치 템플릿을 활용을 했고 어, 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어떤 조회 조건들을 별도로 개발을 하지 않고 실제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제공을 해줬는데 이걸 담당자가 되게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외에 뭐 기간별 금 시세 추이라든가 또는 실시간 국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후에 뭔가 또 추가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 때문에 좀 시간상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데이터 수집 현황과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11개 품목의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최신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환율은 30분 단위, 그리고 동알루미늄, 은텅스텐, 두바이유는 일자별, 그리고 나프타는 주간, 브렌트 유가는 펄프하고 이제 두 개는 월간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 측면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세 저점을 포착해서 원가 절감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둘째로는 11개의 품목을 단일 화면에서 볼 수 있어서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아까와 같이 이제 각 사이트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수집 가공을 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한 품목이 아니라 은, 동, 뭐 펄프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각 사이트에서 이런 형태로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것. 이것보다는 이제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이 화면에서 각각의 광물에 대해서 시세 추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언제 이 광물을 구매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빨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유가 때문에 이제 환율 리스크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자산화. 그러니까 25년 11월 이후에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지금까지 쌓이고 앞으로도 쌓일 것이니까 이게 중장기 구매 전략 수립의 데이터에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인플럭스 개발 사례 발표를 마치고 좀 시간을 활용을 해서 샘플 랩을 통해 개발한 거를 좀 간단하게 시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앱은요, 저희 팀에서 캘린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앱인데요. 이 기본 기능은 지금 표준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앱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쓰고 있는데, 저희의 니즈가 뭐였냐면,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DB에서 뭔가 장애를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샌드 프로그램 리스트의 셋업을 통해서 장애가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발생이 되면 메일로 보내든가 또는 앱 푸시를 날리든가 또는 캘린더에 적용을 하든가 이제 이 메인 캘린더죠. 캘린더에 적용을 하든가 이제 이러한 세팅 값에 따라서 각각의 이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이력을 남기고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만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벤트 네임과 이벤트 타입, 캘린더 로케이션, 뭐 메시지 타이틀, 메시지 이렇게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앞전에 이 캘린더에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 정보를 표준화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제목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라는 내용이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쿼리를 통해서 만약에 데이터가 존재하면 이 에러를 발생을 시키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가 배치 주기가 5분 텀이냐, 뭐 60분 단위냐, 뭐 이렇게 배치 주기를 주고요. 다음 타임 때는 언제 실행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값을 자동으로 이제 5분씩 차감을 해서 0이 되는 순간 이제 돌게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렇게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샌드 메시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설정된 값에 의해서 얘는 이제 메일은 안 보내고 캘린더에도 안 남기고 그냥 푸시만 남기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한 2분 이내에 여기에 푸시가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까 그 오류가 실제 이게 저희 장애가 발생이 된 이력입니다. 오후 1시 10분쯤에 ERP 컨커런트 에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퇴근 직전에 ERP에서 특정 테이블이 락이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메시지가 푸시나 메일을 통해서 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감지를 하고 바로 이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그 저희 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일정들은 이렇게 서로가 각자 작성을 해주면 이 배치에 따라서 개인 일정은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뭐 푸시가 날아가거나 이제 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그런 용도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앱 푸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PWA 옵션을 활성을 해야 되고요. 아까 날렸던 앱이 푸시가 지금 아직 안 왔는데 그거 잠깐 확인할게요. 방금 왔네요. 네. 이런 형태로 2분, 이분마다 그 에이펙스에서 이제 FC를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어, 나머지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